네, 이번 시간에는 뉴럴 네트워크스라는 기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신경망이라고 부르고요. 요즘 뭐 너무 굉장히 어, 핫하죠, 한마디로. 그 되게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 중에 뭐 딥 뉴럴 넷, 심층 신경망, 뭐 딥 뉴럴 넷, 심층 신경망 뭐 이런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에 상당히 좀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기본이 되는 내용을 이번에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신경망에 대한 이제 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신경망을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거냐,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에 대한 이제 수리적인 내용을 공부할 텐데 요거는 사실 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바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리그레션 문제 즉 이제 타겟 베리어블, 리스판스 베리어블 혹은 뭐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종속 변수가 리그레션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도 학습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비선형 최적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비선형 최적화를 푸는 방법 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뉴럴넷 그 처음 이제 고안됐을 때 사용되었던 그 최적화 방법, 비선형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뭐 먼저 그게 무엇이냐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거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최적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짚고 넘어가면 그 타이틀을 보면은 Unconstrained Nonlinear Optimization이에요. 그래서 unconstrained라는 거는 제약식이 없다는 얘기고요. nonlinear optimization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최적화 문제의 objective function, 그 목적 함수가 비선형 함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이제 그 시스템 경영공학과 같으면은 그 OR1에서 뭐 계속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최적화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통 최적화한다라고 하면 그 최적화 문제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니마이즈하고 최소화하고 싶은 함수 fx가 있고, 이 함수 fx를 최소화하는 x는 무엇이냐를 이제 찾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이고, 그 이 fx가 선형 함수면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래서 뭐 선형 계획법 이런 데서 좀 다루고요. 이게 이제 비선형 함수면 nonlinear optimization. 그 다음에 요 솔루션 자체가 continuous한 값이 아니라 discrete한 값이 나와야 되면 우리가 이제 이산 최적화, discrete optim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근데 이제 지금 5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요 fx가 비선형 함수인데요. 그 x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unconstrained는. 그러니까 만약에 constrained 되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x1은 뭐 0에서 1 사이 값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게 제약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unconstrained 됐다는 얘기는 그냥 실수 공간에서 요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그냥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다. 이제 이거를 좀 기본 가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식이 없고 fx를 미니마이즈하는 x를 찾고 싶은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fx가 이렇게 쓰지 않고 fx가 x제곱이다.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x는 뭐죠? 예, 0입니다. 0.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함수에서 이 fx 미니마이즈하는 지점은 여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면 최소화할 수도 있고 최대화할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최대화 문제는 맥시미제이션 문제는 그냥 fx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바로 미니미제이션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든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그 미니미제이션 문제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 폼이에요. 기본 폼. 그다음에 fx가 오브젝티브 펑션. 그러면 그 nonlinear optimization에서는 이 함수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 f가 그 어떤 함수냐면 그냥 p 공간에 그러니까
P-디멘셔널 실수 공간에 어느 점을 그냥 1차원 공간의 어느 점으로 매핑하는 함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요 x가 이제 그 유니베레이트이 아니라 이제 멀티베리에이트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f는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 이제 이런 가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옵티미제이션 컨텍스트에서는. 그래, 그리고 만약에 이 f가 컴백스 함수면서 미분 가능하면, 그럼 그 얘기는 좀 뭐냐면 이제 익스트림함이 하나다. 최적 솔루션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거예요. fx가 x 제곱이면 그냥 이 식을 풀면 돼요. 이 식을 푼다는 게 뭐냐면 그냥 한번 미분해서 0으로 세팅하고 그 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x제곱을 미니마이즈하는 x가 0이다.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 그러니까 fx dx분의 dfx는 0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그죠? 이 미분하면 2x는 0, 이 만족하는 x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멀티디멘저널 공간에서도 지금 이렇게 식 하나로 표현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 x가 볼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벡터죠, 벡터. p 디멘저널, 그러니까 x가 x1부터 xp까지 있다면 편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를 x1에 대해서 편미분, 라운드 f over 라운드 x1, 라운드 f over 라운드 x2 해서 라운드 f, 라운드 xp까지 p 디멘저널한 벡터가 이제 좌측이고요. 왼쪽 항이고는 요 0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p 디멘저널한 벡터 0 벡터입니다. 0, 0, 0. 이 얘기는 뭐냐면 제 식이 p개 있고 미지수가 p개인 연립방 형식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이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fx가 컨벡스 함수면서 미분 가능하면 그냥 한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솔루션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이제 fx가 이제 그 컨벡스 펑션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곡선, 이런 이제 공면 혹은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제 복잡한 형태의 모양을 가진다면 한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이제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분하기 되게 좀 함수 자체가 미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fx가 굉장히 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임의로, 그러니까 arbitrarily shaped 된 그 arbitrarily shape이 가능한 그런 함수이고, 뭐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고요. 연속 함수고 이제 미분이 가능할 때, 그때 이제 보통 통상 쓰는 비선형,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비선형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월에서는 배우거든요. 저희 시스템 공학과 학생들이라면 만약에 저 5월 원에서는 배우는데, 그 어떻게 그 이 최저점을 찾아가냐면 그냥 이니셜 솔루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x0라고 부르는, 지금 이제 요 예제는 y 하나 x 하나인 x가 하나인 경우 이제 유니베레이 케이스인데, 요 어떤 그냥 randomly chosen value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요 점에서 한번 미분한 값을 계산을 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요게 이제 방향이에요, 사실은. 방향인데, 요 방향으로 조금 이동을 해요. 요 x0로 이렇게 조금. 그러면 좀 이동하면 그 다음 값을 우리가 이제 x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 또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서, 한번 미분한 값을 계산을 해서 뭐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x 솔루션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요 값을 구하면 이 방향으로 나와요. 이 방향, 이쪽 방향. 그러면 그 또 조금 이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로컬, 이제 이런 파트를 이제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도달할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 두 번째 문장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The descend using the gradient information은 이제 gradient information이라는 게 디렉션을 주는 거고요. 방향을 주는 거고, 그 방향대로 이제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인데, 그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식이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요 x의 xt 플러스 1은 요 xt 플러스 1승 아니고요. 요 지수 아니고 그냥 t 플러스 1번째 x는
t번째 x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식이 되게 간단한데, 그러니까 다음번 x값은 현재 x값에서 빼기 현재 x값에서의 한 번 미분한 값을 빼주면 돼요. 이 에타를 뭐 무시하면 그냥 현재 x값에서 한 번 미분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앞에 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에타는 뭐냐면 얼마만큼 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항상 이제 러닝 레이트 혹은 스텝 사이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그 다른 문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발자국의 크기예요. 이거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그리고 에타는 이제 0보다 큰 수인데 이제 통상 굉장히 작은 수로 세팅을 해줍니다. 사용자가 세팅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에타를 보기 전에 일단 이 식이 뭘 의미하느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파란 선이 우리 지금 미니마이즈 해야 하는 f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fx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x가 여기 있어요. 여기 현재 x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요 점에서의 한 번 미분한 값, 즉 기울기죠. 여기 지금 함수가 지금 우리 2차원 평면에서 보고 있으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니까 빼줘야 현재 x에서 빼줘야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 수치 자체가 다음번 x는 그 기울기 값을 빼줘야 되는데 요 에타는 그러면 얼마만큼 갈 거냐예요. 이게 요만큼 갈 거냐, 이만큼 갈 거냐, 뭐 더 갈 거냐. 그 곱해주는 크기만큼 이동하겠죠. 그래서 뭐 통상 조금 작은 숫자를 곱해줘서 뭐 조금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업데이트로 의해서. 근데 반대로 이제 만약에 현재 x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빼줘야 xt가 t 플러스 1이 xt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주면 여기 이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요게 뭘 보여주냐면 만약에 이 에타가 너무 크면요. 여기를 도달하지 않고 지나가서 가면 여기가 만약 xt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또 일로 가게 돼요. 또 여기서 일로 가게 되고 계속 그 발산하게 됩니다. 요 로컬 미니멈에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 이제 굉장히 작은 값, 뭐 0.001, 0.0001, 0.00001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값으로 세팅한다. 이제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x 4승 이걸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해봅시다.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최소값은 x가 0일 때예요. 여기가 이제 globally optimized 된 globally minimum value가 0인데 x가 0일 때인데 initial value로 x0로 starting point로 2를 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거고 거기가 이제 요 점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봤듯이 그 다음번 x는 현재 x 2에서 이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x 3승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2를 넣어주면 4, 8에 32. 32인데 에타를 32 곱하기 에타를 0.01로 했습니다. 0.01. 그러면 1.68이에요. 그게 다음번 x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기가 요 포인트예요. 여기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1.68. 그럼 이제 1.68에서 또 1.68 빼기 f 프라임 1.68 곱하기 0.01 해주면 그 다음 값이 1.49.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조금씩 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x 값이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과정을 200번이나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 0에 근사하지만 0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루션을 찾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의 좀 단점이기도 한데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이렇게 수렴이 좀 느려요? 사실 이렇게 not converged yet 이렇게 써놨는데 수렴이 느린데 그 이유는 이렇게 로컬 미니멈에 뭐 이 함수의 경우는 글로벌 미니멈이지만 이 지역 최소값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어떻게 되죠? 이 f 프라임 값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요.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요 에타는 이제 fixed 된 value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갈면 갈수록 더 많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단점이 있어서 통상 이제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충분한 수의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그냥 거기서 멈춰요.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그 옵티멀 값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니어 이제 이런 걸 이제 니어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니어 옵티멀 솔루션에 도달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스탑하는 형태로 좀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그 솔루션이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빨리 컨버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는 에타를 좀 크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타를 뭐 0.03으로 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여전히 요 해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뭐 F 프라임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에타 값을 스텝 사이즈를 혹은 러닝 레이트를 굉장히 큰 수로 하면 여기서 지금 사실 여기 이렇게 거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 또 이만큼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컬 미니멈을 수령하지 못하고 발산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에타는 어쨌든 좀 작은 값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 좀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 이제 요거를 좀 주목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굉장히 그냥 기본 아이디어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알아야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unconstrained nonlinear optimization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뭐 5R1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외에도 이제 뉴턴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nonlinear optimization 방법 중에도 뉴턴스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혹은 준 뉴턴 메소드라고 해서 쿼지 뉴턴 메소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좀 언급할게요. 네, 요것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쓰이는 비선형 최적화 방법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뭐 딥뉴럴렛 모르겠어요. 뭐 패키지를 한번 뭐 러닝 해본 그 돌려본 적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아마도 뭐 인터넷이나 혹은 문헌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걸 좀 뭐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뭐 확률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사실 요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요 그 뉴럴넷 컨텍스트에서 좀 나온 용어인데 데이터 전부를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좀 일부 샘플링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샘플링해서 최적화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예, 그냥 이 정도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그 학습 방법을 이해하면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정도 언급한 것만으로도.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뉴럴넷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이라기보다 뭐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굉장히 많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제 결합된 형태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면 사실 이 함수 이 hx 이제 노테이션이 우리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노테이션이 좀 바뀌긴 했는데 같은 식입니다. hx를 이런 함수 이거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 혹은 이제 뭐 통계 영역에서는 로짓 펑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시그모이드 펑션인데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블 트랜스포즈 x가 뭐냐면, 그러니까 w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그 앞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했을 때 베타 0, 베타 1, 뭐 베타 p 요 로지스틱 회귀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트랜스포즈 x는 w0 벡터 열 벡터 곱하기 컬럼 벡터인데 죄송합니다. 행 벡터 곱하기 열 벡터인데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점점점 WP, XP 요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선형결합에 상수 텀까지 더해준 그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식이 조금 달라요. 이거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사실 동일한 식입니다.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베타 제로 플러스 x가 하나인 경우 베타 1 x1 분의 익스포넨셜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이렇게 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 요게 사실은 이거랑 같아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W 트랜스포즈 X 분의 익스포넨셜 W 트랜스포즈 X 요거랑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마이너스 빼면 이거랑 같아지는 거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네 이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요걸 S라고 해봅시다. 이거 S 마이너스 S 분의 1은 네 뭐 안 해도 되겠죠. 1 플러스 2의 S분의 1 분의 1 뭐 하면 다시 전개해주면 2s분의 2s 1 플러스 2s분의 1 뭐 다시 그 재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 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hx는 x 공간에서 x가 이제 하나인 경우인데 x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s-shaped 곡선 혹은 S-shaped surface 공면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요 값이 이제 0.5를 기준으로 0.5보다 작으면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0, 그 0.5보다 크면 클래스 1로 예측하는 뭐 이런 의사결정 경계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hx 값이 뭐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클래스 1 레드 클래스 그다음에 0.5보다 작으면 블루 클래스 클래스 0 뭐 이렇게 클래시파이 한다는 거 그 제일 처음에 좀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냥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그 첫 번째가 linear combination of inputs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W transpose X.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 i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x0는 여기서 x0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0 플러스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wd xd까지 이제 여기서 d는 우리 보통 이제 p를 인풋 베리어블의 개수로 썼었는데 요 강의 슬라이드에서는 D개의 이제 X들이 있다, D개의 인풋 베리어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벨루에이션이고 두 번째 이벨루에이션은 걔를 이 인풋의 이제 선형결합 어떤 개수들을 곱해서 다 더한 어떤 싱글 값, 스칼라 값을 S라고 했을 때 그 S를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시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분의 1에 이제 여기에 넣어서 나오는 값이 y다. 그 넌리니어 죄송합니다.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여기 인풋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x1, x2, xd까지. 그다음에 x0를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수예요, 상수. w0는 베타 제로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노드하고 아크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노드가 또 있고, 요 서메이션 한 거는 얘의 얘를 곱하고, 얘의 얘를 곱하고, 얘의 얘를 곱하고, 얘의 얘를 곱한 걸 다 더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 시그모이드 펑션 f를 통과시킨 값, 그죠? 그걸 이제 y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래피컬리 표현하면 이렇게 노드하고 아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통계학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뭐 보완이 돼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컴퓨터 사이언스 영역에서는 이 동일한 것을 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걔를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원 퍼셉트론입니다. 그리고 걔네를 뭐 아티피셜 뉴런이다, 인공 뭐 신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 뭐 체내가 신경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인가요? 그래서 제가 생물을 잘 못해서 그걸 전달하는 걸 좀 미믹 그 뭐랄까요? 이렇게 흉내낸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그런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많이 풀어갔었어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영역 쪽에서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원 퍼셉트론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문헌에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뉴럴넷의 아이디어는 그러면 이 원 퍼셉트론을 싱글 퍼셉트론을
만약에 여러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요런 뭐 뭐랄까요? 좀 의문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풋은 뭐 그대로 픽스겠죠. 인풋 베리어블 개수만큼인데 이 퍼셉트론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HP 여러 개, 여러 개 만들어서 그들을 또 다시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의문에서 시작한 게 뉴럴넷이고요. 그래서 뉴럴넷의 또 다른 이름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멀티플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레이어가 뭐 지금 인풋, 히든, 아웃풋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신경망의 다른 이름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고요. 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구조를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구조를 투 퍼셉트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퍼셉트론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예를 들어서 x는 인풋 베리어블은 두 개입니다. x1, x2가 있으면 그럼 아까는 사실 요거에 바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한 애가 y였는데 그렇게 통과한 애가 y였는데 요번엔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코에피션트를 곱하고 또 다른 코에피션트를 곱하고 또 다른 코에피션트를 곱해서 더해서 똑같이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키고 그 나온 싱글 값들을 다시 어떤 상수를 곱해서 더하고 또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킨 애를 아웃풋이라고 하자. 이런 구조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물론 여기 상수가 하나 또 있고요. 예, 요런 구조가 이제 투 퍼셉트론이고 이제 이거를 그럼 정말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 H가 두 개가 아니라 H1, H2가 아니라 H3, H4, H5 뭐 등등등 계속 만들 수 있고 Y가 하나인 경우뿐만 아니라 Y가 여러인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일반적으로 표현한 구조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많이 아마 신경망을 어디선가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신 구조일 텐데 그래서 여기 인풋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에게 주어진 데이터 내에 인풋 베리어블의 숫자만큼 인풋 레이어에 이제 그 노드들이 배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컨스턴트 항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1이라는 애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그 퍼셉트론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그 레이어를 저희가 이제 보통 히든 레이어 이렇게 부르고요. 이 개수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피개라고 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정하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 그뭐 3개, 4개, 5개, 6개 뭐 정하기 나름이고요. 뭐 이제 요쪽에서 얘도 이리로 가고 얘도 여기로 가고 얘도 여기로 가고 이게 다 가는 거죠. 얘도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다음에 상수항에 곱해지는 웨이트들도 1에 곱해지는 웨이트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인풋이 3개, 히든이 3개면 3, 3, 9 플러스 3 그죠? 12개의 웨이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코에피션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 노드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요 층을 인풋 레이어, 우리말로는 입력층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퍼셉트론들을 쭉 나열한 이걸 히든 노드라고도 불러요. 은닉 노드. 히든 노드라고도 부르는데 이 은닉 노드를 쭉 나열해 놓은 층을 히든 레이어, 우리말로는 은닉층 이렇게 얘기하고요. Y 에 해당하는 그 타겟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쭉 나열하는 해놓은 층을 아웃풋 레이어, 출력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력 노드, 아웃풋 노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 number of input node는 number of input node는 그 number of input variable 수하고 동일할 거고요. number of output node는 예, 아웃풋 실제 y 타겟 베리어블의 숫자하고 같겠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혹은 기타 다른 리그레션 모형과는 달리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y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어는 뭐 simple past input values to next layer 그냥 뭐 다음번 그 히든 레이어에 전달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에는 이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는 여러 개의 히든 노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든 노드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 중간에 여러 개를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하고 아웃풋 레이어, 인풋 레이어 사이에는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든
이게 인풋 레이어고요. 이게 아웃풋 레이어인데 그 사이에 히든 레이어를 막 되게 많이 가서 여기 막 다 연결됐겠죠.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가 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이제 심층 신경망의 뭐 아주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잘 학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학습이 잘 안 돼서 예, 뭐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또 다른 테크닉들을 쓰기도 하는데 뭐 이런 구조를 딥 뉴럴넷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왜 학습이 잘 안 되는지 정도까지는 제가 이 수업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요, 우리 그냥 히든 레이어 하나인 경우만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shallow neural net in case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 경우를 투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앞서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두 개 결합한 거니까 요 H1이죠. 히든 노드에서 산출되는 값 H1. 예, 히든 노드에서 산출되는 값 H1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뭐 너무 당연하게도 W11 곱하기 X1, W21 그쵸. W21 곱하기 X2, 그 다음에 W01 곱하기 1 더해서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하는 게 H1이죠. 이 식입니다. 여기 이제 X의 선형결합. 여기 H1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H2도 이제 W02 더하기 W12 X1, W22 X2 곱해서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킨 게 H2. 그런데 걔가 다시 또 다른 상수로 곱해주니까 V11, V21을 곱해주니까 V11 H1, V22 H2 하고 상수 더해서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킨 게 Y죠. 시그모이드 통과시킨 게 Y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Y를 X에 대한 식으로 쓰면 이 H1을 여기에 쓰고 H1을 여기에 쓰고 H2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Y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가 H1이고 여기가 H2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굳이 이거를 수식으로 다 네, 타이핑해서 넣은 이유는 제가 이것도 그럼 사실 뉴럴 넷이거든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수식입니다. 예, 그냥 이 y는 아웃풋은 x에 대한 인풋 베리어블에 대한 그 모양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을 지언정 클로즈드 폼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수식이에요. 물론 단 시그모이드 펑션을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걸 활성함수 얘기가 자꾸 3,000% 빠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3,000%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면 우리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클로즈 폼으로 x에 대한 클로즈 폼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함수구나, 수식이구나.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W들, V들, 요게 이제 어떤 개수들이에요.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들이 개수고요. 그러면 지금 이 투 퍼셉트론만 하더라도, 이 투 퍼셉트론스만 하더라도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H가 그러면 하나 더 늘어갈수록, 혹은 인풋 베리어블이 늘수록, 히든 레이어가 늘어갈수록 수식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겠죠. 그죠? 뭐 다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착안할 점은 뭐냐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쓴다면 우리 지수함수를 써요. 지수함수. 그래서 결국 이 y는 예, infinitely differentiable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것도 뭐 그냥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투 퍼셉트론을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걸 한번 보면 예제로 XOR 프로블럼이라는 걸 좀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X1, X1, X2 공간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X1, X2 공간에
점 4개밖에 없어요. 점 4개고 클래스가 2개입니다. 빨간 클래스, 파란 클래스.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점 4개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선형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선형 분류기는 없어요. 그죠? 요렇게 분류해도 뭐 요거 하나가 오분류 될 거고 요렇게 해도 요게 오분류 될 거고 요렇게 해도 오분류 될 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형 클래스파이어로는 완벽하게 분류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이 구조에서 요 구조에서 혹은 뭐 요 식에서 요 W들이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요런 값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값들 여기서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11, 21, 요 끝에 1이 붙으면 H1을 만드는 것들이고요. 2는 H2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뭐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 지금 H1,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오타입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Y1이 아니고 H1, H2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웨이트들이 이렇다고 하면 요 점 4개는 0, 0, 0, 1, 10, 1, 1. 그죠? 각 포인트의 점 4개인데 이 점은 0, 0은 1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0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서메이션 한 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우리 그냥 0이라고 할게요. 그게 왜냐면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요 x축이 뭐냐면 서메이션 그러니까 이게 W 트랜스포즈 x예요. 그러니까 그 x의 선형계랑 한 값이 x축일 때 그게 음수면 클래스 제로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펑션을 썼다기보다는 이렇게 스텝 펑션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스텝 펑션이어서 요 x의 선형결합한 값이 음수면 0, 요게 양수면 1, 그러니까 요쪽 영역이면 1, 요쪽 영역이면 0 값을 산출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5니까 h0 값은 0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그모이드 펑션 대신 스텝 펑션을 쓰긴 했지만 이런 펑션을 우리가 이제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 1은 1 곱하기 0, 1 곱하기 1 빼기 1.5 하면 마이너스 0.5 그래서 0. 마찬가지로 이 점은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빼기 1.5 하면 마이너스 0.5 0. 1 곱하기 1 1 곱하기 1 1 곱하기 1 더해서 1.5 빼면 0.5 양수니까 1 이런 식으로 이제 h1 값이 나오고요. 이 네 개의 점에 대해서 이 두 번째 퍼셉트론 h2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있는 개수들이 만약에 이 값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메이션 한 값이 음수, 양수, 양수, 양수여서요. 0, 1, 1,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x1, x2 이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의 점 4개는 h1, h2 공간에 0, 0 그러니까 원래 00은 00으로 여기 지금 h1, h2 공간입니다. 0, 1은 0, 1은 마찬가지로 0, 1 요 공간으로 가고 1, 0은 0, 1로 가요. 0, 1 요 점으로 갑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고요. 그래서 이 H1, H2 공간으로 점 4개가 이동을 하면요. 이 공간에서는 사실 이 네 점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선형 바운더리가 생기게 돼요. 이게 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 퍼셉트론 H 값들을 구한다는 얘기는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의 데이터 포인트를 또 다른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점들을 데이터 포인트들을 매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든 노드가 3개면 3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거고 히든 노드가 4개면 4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h1, h2 값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이런 v 값들이 있다고 친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빼기 요거 하면 뭐 마이너스 값 0.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0, 1, 1, 0으로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0이 빨간색, 걔를 0이라고 할게요. 0, 1이 파란색,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0이 파란색, 1, 1이 빨간색 0이죠. 그래서 요 true class와 이 output 값이 명확하게 일치해서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분류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못하지만 그 선형 클래시파이어는 못하지만 투 퍼센트럼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두 개 결합한 이 형태는 이 뉴럴 네트워크는 완벽하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뉴럴 네트워크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두 개를 한 번 더 더해준다. kind of AND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결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OR 프로블럼에서 어떻게 그게 작동을 하는지를 조금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 X1 공간, X2 공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는 이 모니터 수직 방향으로 그 이 분류 경계 스코어의 축이 있다고 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생각하면 즉 이 빨간색과 이 두 개의 파란색을 구분하는 S-shaped 커브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2차원 평면이라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모니터에 수직으로 어떤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S-shaped 커브가 이렇게 S-shaped 커브가 네. S-shaped 커브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0.5가 되는 지점을 잘라주면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기고 레드 클래스 영역과 블루 클래스 영역이 구분될 수 있음을 구분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 XOR 문제에서 얘네들 이 회귀계수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을 어떻게 구하냐? 이제 그 구하는 과정을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러닝 알고리즘은 학습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이름이 뭐냐면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에요. 우리말로 에러 혹은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 하냐면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은 너니니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조금 봤었고 에러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W예요. 에러는 뭐냐면 이게 뭐죠? FWXI. 요 XI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I는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요 W는 given입니다. given. 그러니까 이 F가 가지고 있는 weight. 그러니까 weight인데 우리가 요걸 몰라요. 요걸 구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산출하는 아웃풋과 이 I 번째 데이터의 실제 Y 값의 차이의 제곱합이죠. 그죠? 에러입니다, 에러. 그냥 뭐 우리 리그레션에서는 그 리그레션에서도 에러고 요 에러를 이 펑션을 이 에러 펑션을 에러를 최소로 만드는 W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죠. 이 리그레션에 요거를 뭐 2분의 1 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수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미분했을 때 좀 사라지게 하기 위한 거고 이거 2분의 1 한 걸 미니마이즈 하나 뭐 어떤 상수 뭐 3을 곱한 걸 미니마이즈 하나 솔루션은 똑같으니까 그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x는 요 2분의 1 곱한 애도 미니마이즈 하죠. 그래서 이 넌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결국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는 것은 예측과 실제 차이를 최소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공부한 이 너니니어 옵티마이저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d개 있고요. d개의 이제 인풋 베리어블이 있고 편의상 그 컨스턴트 텀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편의상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1이 어떤 웨이트와 곱해져서 이제 들어가는 아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편의상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히든 노드가 P개, 그다음에 아웃풋 노드가 M개 있습니다. 이제 이런 네트워크 구조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셋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D1부터 D 캐피탈 N까지
캐피탈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숫자예요. 여기는 그냥 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D개의 인풋 값들이 있고 이 첫 번째 데이터는 이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데이터는 D개의 X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T개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M개의 여기 Y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Y 값들에 해당하는 실제 숫자들을 이제 T라고 할게요. 타겟 값이라 그래서 이제 T를 썼는데 M개의 이제 타겟 값이 있고 그게 이제 그 데이터가 N개가 있는 형태고요. 그거와 이제 대응되는 요 O라고 표현한 애들이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뉴럴넷의 아웃풋. 그러니까 뉴럴넷에 의한 예측값. 그러니까 요 O11은 T11에 해당하는 거고 O12는 T12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O1M까지 M개의 아웃풋 그러니까 그 뉴럴넷의 아웃풋 예측값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거를 좀 요 노테이션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에러는 뭐냐면 에러 펑션은 E sub n w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w의 함수인 이유는 여기 지금 우리가 모르는 w들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5가 w 함수여서 이제 5가 뉴럴 네트워크가 산출하는 아웃풋이니까 이제 w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E sub n의 이 n은 데이터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1부터 n까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 각각 데이터의 에러를 더하네. 얘를 E of W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에러 펑션이라고 하고요. 요 각각의 에러는 마찬가지로 요 1번부터 M번까지 K는 1부터 M까지 실제 데이터 값, 그죠? M번째 데이터의 K번째 아웃풋 실제 값과 M번째 데이터의 K번째 아웃풋의 뉴럴넷이 산출하는 예측값, 그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해서 K는 1부터 M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 아웃풋 노드에 대해서 다 더해서 다 더한 걔를 N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이 인덱스는 N이 N번째 데이터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N번째 데이터의 에러, 그 N번째 데이터의 에러를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하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에러죠. 우리는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요 t는 숫자고 5는 뉴럴넷의 아웃풋이니까 x하고 w가 들어가 있는 w에 대한 함수입니다. x는 숫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에러 펑션은 w에 대한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걔는 앞에 수식에서 요 수식으로 봤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w 요것들을 모르고 요 x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요 숫자들은. 그죠? t까지 요 숫자까지. 그러니까 w에 대한 함수고 요거는 요 뉴럴넷이 뉴럴넷의 아웃풋이 비선형 함수고 얘는 컨스턴트고 걔를 제곱했으니까 얘도 그냥 비선형의 함수예요. 그죠? 미분 가능한 비선형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를 에러 미니미제이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풀겠다. 이게 뉴럴넷 학습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떠올려 보면 이 W를 즉 W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솔루션을 이니셜 스타팅 포인트를 그냥 이니셜리 어떤 숫자로 주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단계 계속 반복하면서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최종 W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매 스텝마다 어떤 스타팅 포인트에서도 그렇고 매 스텝마다 그 스텝 그 해당 솔루션에서 해당 밸류에서의 그레디언트 밸류가 있어야 되죠. 한번 미분한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에러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얘기는 요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요 에러 펑션을 W에 대해서 미분한 그레디언트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결국 이 에러가 summation of E sub n의 라운드 W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메이션을 미분하나 뭐 미분한 걸 서메이션하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E sub n을 W에 대해서 미분한 걸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EN은 요거니까 요거를 이제 라운드 W 라운드 해주면 그쵸? 그러면 서메이션 라운드 W분의 라운드 E sub n을 해준 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 요거 하나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번째 데이터의 에러를
w에 대해서 미분한 요거를 요 값을 알 수 있어요. 요 값 사실 벡터예요, 벡터. 왜냐하면 w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요 그리고 그 벡터가 즉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에러 펑션 n번째 에러 펑션을 굳이 수식으로 또 쓰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요거 tk 실제값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뭐 이게 각각의 h겠네요. 1 그죠? 아 요게 그죠? 요만큼이 h들 그걸 또 상수를 곱해서 또 상수를 더한 애를 또 시그모이드 펑션 어, 통과시키네. 그러니까 얘를 w에 대해서 다이렉트리 손으로 미분하기 참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구분해서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W들을 두 개로 좀 나눠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히든 사이의 W들과 히든과 아웃풋 사이의 W들을 나눠서 볼 거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노드를 하나 더 표현해 놓은 거는 사실 여기서도 좀 뭐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뭐냐면 요거 h들을 선형 결합해서 온 값을 여기라고 하고요. 그걸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한 값을 O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O1부터 OK, 그러니까 n번째 데이터 포인트에서 이제 편의상 인덱스 n은 좀 생략을 할게요. n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의 웨이트를 WJI라고 표현할게요. WJI. 그건 뭐냐면 i번째 인풋 노드에서 j번째 히든 노드로 들어가는 그 두 노드를 연결하는 i번째 인풋에서 j번째 히든 노드를 연결하는 웨이트를 WJI. 그다음에 j번째 히든 노드와 그 k번째 아웃풋 노드를 연결하는 웨이트를 WKJ라고 하겠습니다. J에서 시작해서 K로 들어가고 I에서 시작해서 J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구분해서 이제 각각 구할 건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이제 요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에러 펑션을 WJI, WKJ로 편미분한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러 펑션을 W11으로 편미분하네, W12로 편미분하네, W13로 편미분하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W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있어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다이렉트리 미분해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그레디언트 벡터를 찾기가 어려우니 우리는 use chain rule to simplify the differentiation. 그러니까 그 미분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미분을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chain rule이라는 걸 쓸 건데,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알고리즘 보면 별거 없는데, 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WKJ들을 볼 거예요. 걔네들이 뭐냐면 아웃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의 웨이트들이에요. 걔네들을 구하는 걸 좀 먼저 하고, 예, 순서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지만 구분해서 얘네들을 먼저 좀 생각하고 그 다음 WJI들 즉 히든 레이어와 인풋 레이어 사이의 웨이트들을 좀 구분해서 그 두 케이스를 구분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weights between output and hidden layers예요. 그래서 n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W 뭐예요? KJ들 요걸 먼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걔네들이 이제 숫자로 x 값들, input 값들이 있을 거고 output 값들이 이제 숫자로 있을 건데 HJ는 output of J's hidden node in hidden layer. 그러니까 HJ는 뭐냐면 요 x들을 다 선형 결합해서 x들을 다 선형 결합하고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한 이후의 값들 히든 노드의 아웃풋이죠, 그죠? 걔네를 이제 HJ라고 하고 그 HJ들을 다 또 선형 결합해서 요 보시다시피 선형 결합하고 상수 더한 얘를 netK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노테이션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netK를 요 선형 결합한 값을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한 이후의 값을 뭐죠?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죠. 걔를 OK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를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그모이드 넷 K. 그건 뭐냐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넷 K를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시킨 이후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그 n번째 데이터의 에러는 실제
그 값과 이렇게 그 쭉쭉 금이 가는 게 저도 제가 뭘 잘못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돼요. 그 예, 그래서 요 실제 값과 네트워크의 아웃풋의 차이를 최소 그 아웃풋의 차이의 제곱의 합, 요 모든 m개의 노드에 대해서 걔를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요거 구해야 돼요. 에러 펑션을 WKJ에 대해서 편미분하네. 걔를 알아야 되는데, 즉 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WKJ를 어떤 이니셜 밸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 하려면 요 값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요거 뭐냐면 러닝 레이트예요. 스텝 사이즈. 마이너스 붙인 거는 현재 밸류에서 빼주기 위한 그것까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T번째 WKJ 빼기 에타 곱하기 라운드 WKJ 분의 라운드 에러 펑션 요게 WKJ의 T 플러스 1번째예요.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W들을 계속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걔를 보면 요 수식을 한번 그냥 수식만 살펴보면 요 이 편미분한 값은 지금 라운드 넷분의 라운드 EN 곱하기 라운드 WKJ분의 라운드 넷 K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등식을 성립함을 알 수 있고요. 요게 그냥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요걸 또 다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OK를 또 분모 분자에 곱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약분될 수 있고 요렇게 약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될 수 있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미분이 뭐죠? 미분의 정의가 뭡니까? 미분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떻게 되죠? 원래 미분은 극한값이죠, 그죠? 어떤 x의 변화량을 0에 굉장히 근접시킬 때의 함수의 변화량이에요, 그죠? x가 조금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 비율을 나타낸 게 미분값입니다. 그게 결국 뭐 기울기고요. 그냥 이차원 평면의 어떤 곡선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즉, 이 얘기 뭐냐면, 요 WKJ가 조금 변했을 때, 요 네트워크에서 볼게요. 요 WKJ가 조금 변했을 때, 에러 펑션, 즉, 이, 여기 에러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사실은 약간, 여기 좀 갭이 있습니다. 약간 좀 퀀텀 점프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WKJ가 조금 변할 때 변화하는 거는 넷K가 조금 변하겠죠. 그죠? WKJ가 조금 변할 때, 얘가 조금 변할 때, 넷K가 조금 변할 거고, 넷K가 조금 변할 때, OK가 좀 변할 거거든요. 그리고 OK가 좀 변하기 때문에 에러가 좀 변할 겁니다. 그거를 곱하기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게 체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WKJ가 조금 변할 때 넷K가 얼마나 변하지? 넷K가 조금 변할 때 에러가 얼마나 변하지? 여기서 요 미분값은 약간의 그 뭐랄까요 과정에 좀 생략이 있으니까 퀀텀 점프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WKJ가 조금 변할 때 넷K가 얼마나 변하지? 넷K가 조금 변한 그 변화에 의한 넷K의 그 약간의 변화에 의한 OK의 약간의 변화는 얼마지? OK의 약간의 변화에 의한 에러 펑션의 변화는 얼마지? 그런 미분값의 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그래요. 그리고 수식이 성립하면 그냥 요거 약분되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러를 OK로 편미분한 거 곱하기 넷K를 OK로 편미분한 거 곱하기 넷K를 WKJ로 미분한 거 요거를 곱한 게 결국 에러 펑션을 WKJ로 편미분한 것과 같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제 미분이 되게 쉬워져요. 미분이 쉬워지는데 요거 이제 체인룰이라고 하고 미분이 쉬워지는 이유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요 항만 볼게요. 넷K 수식이 요거죠. 요걸 WKJ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다른 WKJ들 다 뭐 생각할 필요 없죠. 그죠? 얘만 남습니다. HJ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봅시다. 그럼 이제 WK 라운드 WKJ분의 라운드 이 에러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HJ 앞에서 구했고요. 그럼 이제 요거 각각 하나씩 따로 봅시다. 에러 펑션을 OK로 미분한 것은, 그죠? 에러 펑션을 그냥 그대로 써줬어요, 여기. T1 빼기 O1 제곱 더하기 T2 빼기 O2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TM 빼기 OM 제곱까지입니다. 걔를 OK로 미분하니까 T1 빼기 O1, T2 빼기 O2, TK-1 빼기 OK-1, TK 플러스 1 빼기 OK 플러스 1. 그러니까 T 요 항만 빼고 OK로 미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항들은 그냥 그 서메이션에서 그 서메이션 T1 빼기 O1 제곱 더하기 T 네, TK-1 빼기 OK-1 제곱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이런 거 다 상관없. 이 항들은 다 생각할 필요 없고 요 항만 미분하면 되죠. 그죠? 요 항만 미분하면 되니까 OK에 대해서 미분이 어때요? 되게 쉽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뭐 2 없어지고 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고 t 마이너스 OK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얘고 두 번째 요 OK를 net K로 미분하네. 이것도 미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OK가 뭐죠? net K를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킨 얘죠. 얘가 왔습니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뭐 이게 이거랑 똑같죠? 뭐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승에 뭐 마이너스 1승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 요 안에 것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이시죠? 그죠? 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그대로 써준 겁니다. 여기 미분된 거를 그래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넷 k에 뭐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대로 써준 거고 요거 지금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곱해줘서 그냥 플러스가 되고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넷 k의 마이너스 2승을 그냥 분모로 그 다음에 여기 분자 요거 그대로 온 겁니다. 등식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지금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분리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넷 k랑 같죠. 요 등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요거 뭐예요, 요거? 요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넷 k분의 1 OK입니다. OK. 요건 뭐죠? 예, 1 빼기 OK입니다. 그래서 요걸 미분한 애는 요 OK를 넷 K로 미분한 애는 OK 곱하기 1 마이너스 OK예요. 그럼 그걸 그대로 써줍니다. 요 HJ 요로 왔고요. 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텀 요거예요. H 요거고 요 파트 여기 왔어요. 근데 지금 요거 델타 WKJ를 그 현재 W 값에서 이제 더해주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더해주는 이 값, 요 마이너스 에타까지 이제 앞에 곱해주면 요 부호 이제 요 마이너스 없어지고 요 에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이 값이 숫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W 값을 구해 갈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니셜리 그냥 W 값을 줘요. W 값을 주면 그 W 값에 기반해서 H 값들이 다 구해지고 이 네트워크에서 그 W에 의해서 이게 뭐 되게 바보 같은 출력이겠지만 처음에는 W가 별로 안 똑똑한 W니까 요 아웃풋까지 수치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얘 숫자, 현재 W에 기반한 얘 숫자, 얘 숫자, 얘 숫자, 얘 숫자, 얘 숫자, 얘 숫자 다 숫자로 표현해낼 수 값입니다. 값 숫자로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게 WKJ에 의해서 그러니까 K가 1번부터 n번까지 있잖아요. K11, 뭐 K12, K13 다 이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요 델타 WKJ를 봤고요. 거기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는 이제 그 웨이트들인데 W 뭐죠? WJI I번째 인풋 노드에서 출발해서 J번째 히든 노드로 들어가는
얘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거냐. 얘의 미분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사실 앞에 썼던 거 그냥 다 그대로 쓴 거거든요. n번째 데이터 포인트들, 데이터 값들, 인풋 베리어블의 값들, 그 다음에 아웃풋 베리어블들의 값들. 그죠? netj는 뭐냐? netj는 x들의 선형결합, 요겁니다. 요거 다 곱해서 더한 애와 또 상수 하나 더한 애. 걔를 netj라고 하고요. 그 netj를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킨 이후의 값, netj를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킨 요 식에 의해서 걔를 hj, 걔가 hj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앞에랑 똑같아요. h들의 선형결합에 상수 더하고 걔를 netk로 하고 netk를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킨 이후의 값을 ok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OK 네트워크의 아웃풋인 ok와 실제값 그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똑같아요. 앞에서 한번 봤던 거 그냥 한번 다시 본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우리 요 식이 제가 이제 뒤에 있고 얘기를 안 할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에러는 요 모든 노드에서의 에러들이 다 더해지죠. 그죠? 얘는 요 서메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변하면 에러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잖아요. 요거 계산한 건데 얘가 변했을 때 여기에 에러에 영향을 주나요? 혹은 요 노드에 에러에 영향을 주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얘의 변화는 왜냐면 요 웨이트는 이 노드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에러에만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요 케이스 2는 즉 뭐 예를 들어서 요 웨이트의 변화는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요 케이스 2는 요 WJI의 변화가 지금 여기로 이렇게 다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이 모든 에러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냥 이것도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테이션들은 쭉 다 이해가 됩니다. netj, x들의 선형결합, hj, netj를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킨 거, netk, h들의 선형결합, ok, netk를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킨 거, 에러 펑션, 에러 그 아웃풋 노드에서의 실제값과 출력값의 차이입니다. 차이 제곱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를 구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라운드 wji분의 라운드 에러 펑션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요 값이 있어야 되고 즉 요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앞에랑 표현이 그죠? 요 저거 델타는 그 현재 w에 더해지는 값 그래서 마이너스 에타가 곱해졌습니다. 요 앞에 마이너스 에타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요 텀은 요 두 텀의 곱과 같나요? 그렇죠? 그냥 수식으로 보면 이제 사실 앞에서 했던 거 그냥 거의 비슷해요. 여기 약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등식이 성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지금 미분의 의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WJI가 조금 변할 때 netJ가 얼마나 변하느냐, netJ가 조금 변할 때 EN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보시면은 WJI가 조금 변할 때, 여기가 조금 변할 때, 여기가 뭔가 조금 변할 때 netJ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거는 뭐 netJ가 WJ 바로 그 WJ에 의한 그 저기 아웃풋 값이니까 여긴 뭐 오케이. 그 다음에 걔를 WJI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다른 항들 신경 쓸 필요 없고 XI만 남아요. XI. 그런데 netJ가 조금 변할 때 여기서 netJ가 조금 변하는데 에러가 얼마나 변하지? 요거는 상당히 좀 뛰어넘어갔죠. 요 사이에 단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면 예, 여기 XJ가 붙어 있고요. 이걸 볼 겁니다. 이걸 볼 거고 에러 펑션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대로 썼고요. 걔를 netj로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요 상수 텀 그냥 앞으로 나왔고요. 상수 2분의 1 그냥 뭐 아무데나 맨 앞으로 나왔고 요거 t1 빼기 5원 제곱 더하기 쭉쭉쭉 다 더해서 점점점 더하기 tm 빼기 5m 제곱까지를 netj로 미분하는데 그 걔네들을 라운드 net j 라운드
t1 빼기 5원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이거 다 더해서 미분하나 tm 빼기 5m 제곱 각각 미분해서 더하나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냥 각각 미분하나를 다 더해주는 형태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요 파트를 보면 되는데 넷째가 조금 변할 때 요 제곱항이 얼마나 변하느냐인데 걔를 또 요 그레디언트들의 곱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여기 넷 라운드 넷 미분 가능하고 라운드 H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했네요. 여기 미분 가능하고 여기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약분이죠. 예. 요거 없어질 수 있고 요거 없어질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수식이 그냥 그대로 성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등식이 성립함을 볼 수 있고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제가 뭐 약간 지겨울 수도 있겠네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보면 netj 조금 변할 때 hj 얼마나 변하느냐 요거 좀 말이 돼요. 왜냐면 hj가 netj 함수거든요.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시킨 이유가 hj거든요. 그러면 hj 조금 변할 때 netk 얼마나 변하느냐 이것도 netk가 hj의 그냥 바로 다이렉트 함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netk 조금 변할 때 ok 얼마나 변하느냐 ok 조금 변할 때 요 제곱항이 얼마나 변하느냐 얘 형태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레디언트의 곱으로 그러면 그 각각을 요거 둘, 셋, 네 개가 요 미분 결과를 여기에 정리해 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net k 요거 했어요 앞에서 net k를 hj로 편미분한 거 어딨죠? 예, 요거 안 했나요? 네, 한번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보겠습니다. net k를 hj로 편미분했다. 여기 보시면 net k를 HJ로 편미분하면 다른 항식 H1, H2, 뭐 HP 신경 쓸 필요 없죠. 요것만 남습니다. WKJ 요것만 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게 요거 그쵸? 요 파트 요거 OK로 미분하면 쉽죠, 그죠? 요 그냥 2 앞에 나오고 그죠? 요 2 앞에 나오고 요 안에 OK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요항 남고 마이너스 2 곱하기 T 빼기 OK 요것도 쉽죠, 그죠? 요것도 알겠고, 그러니까 요거 됐고,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어, 맞나요? OH,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볼 거. 예, 그냥 좀 간단하게 딱딱 떨어지는 거 먼저 보려고 했는데, 요거 맞네요, 요거. 라운드 HJ분의 net K. 그게 WKJ가 됨을 확인을 했고, 요것도 미분이 쉬워요. 그죠?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됨을 봤습니다. 그러면 OK를 4K로 편미분한 거 아까 했어요. 여기서 OK를 4K로 편미분한 거 OK 곱하기 1-OK입니다. 앞에 요 케이스 1에서 봤어요. 그러면 요 라운드 넷 K분의 라운드 넷 K분의 라운드 OK는 요거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 HJ를 net K로 net J로 편미분한 거 HJ가 뭐냐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넷 j 분의 1이고요. 이걸 라운드 넷 j 분의 라운드 hj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는 앞에 요것도 사실 했어요. 요거랑 식이 똑같습니다. 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 그쵸?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돼요. 여기 net k 대신에 net j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넷 j 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넷 j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넷 j 맞죠?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넷 j예요. 그래서 이 앞에가 뭐냐면 hj
요 뒤에 곱해진 게 1-HJ입니다. 그래서 요 편미분 안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걔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 집어넣고 요 HJ분의 netK는 여기다 넣고 얘는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가고 정리해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서메이션의 인덱스가 이게 너무 제가 참 인터넷으로 하니까 요것만 보여주니까 너무 빨개져서요. 네, 지우고 하면 지금 다 들어갔는데 요 HJ는 요 서메이션이 K예요, K. 그러니까 K 인덱스가 없죠. 똑같은 게 여기 더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도 상수니까 요 서메이션 밖으로 나오면 요 2분의 1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그죠? 그것도 이해되시고 나머지는 요항들은 즉 요항하고 요항은 인덱스 K가 있어서 요 서메이션 안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요 에러 펑션을 WJI로 편미분할해도 이렇게 요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그냥 마이너스 에타까지 곱하고 마이너스 에타 곱하고 마이너스 에타 곱하고 요게 x까지 곱하면 아닙니다. 요식 요게 얘가 이 식이고요. 걔를 다시 이제 여기에 집어넣으면 요거 곱하기 xi 그죠? 해주고 그게 xi 곱하기 얘죠. 거기에 마이너스 에타까지 곱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건 뭐 사실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에서도 이 델타 W 뭐였어요? KJ가 숫자로 이밸루에이션 될 수 있음을 숫자로 계산될 수 있음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W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WJI들과 현재의 WKJ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를 다 곱해서 X에 곱해서 더한 애가 HJ들이고 그죠? 그럼 요거 다 숫자 XI 뭐죠? i번째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i번째 인풋 베리어블의 값이죠. n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숫자, 에타 러닝 레이트 우리가 세팅하는 숫자, 요거 현재의 W들, 현재의 WKJ들, 그것에 의해 계산된 OK, 그죠? 그리고 TK, 그 K번째 아웃풋 값, 데이터에 있는 아웃풋 값, 요것도 다 숫자로 표현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델타 JI를 현재 W 값들에 기반해서 계산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러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우리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들을 계산을 했는데 그걸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initialize error propagation 알고리즘을 initialize all weights 그러니까 all W들 모든 W들 WJI들 WKJ들 걔네를 다 small random number로 initialize 하랍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보통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뭐 써도 되고요. 혹은 뭐 표준 전기분포, 표준 전기분포도 괜찮고 통상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통상 0에서 1 사이에 굉장히 작은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요. 그러니까 랜덤 넘버 생성을 해서 W들을 그냥 랜덤으로 이제 이니셜 포인트를 찾고요. 이니셜 값들을 어사인하고요. 주고 repeat 합니다. repeat until termination condition이 만족될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데 각각의 트레이닝 example DN에 대해서 각각의 히든 노드 HJ에 대해서 요 값을 계산합니다. 그 인풋 값에 현재 W 값들, 이니셜라이즈 된 W 값들을 다 곱해서 더하고 뭐 상수 더해서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해서 H 값들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H 값들이 구해지면 걔네의 선형 결합 값 계산해서 시그모이드 펑션 통과해서 아웃풋 값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단계를 우리가 포워드 스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럴넷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아웃풋 값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웃풋까지 계산이 되면 지금 W가 되게 멍청한 W이기 때문에 되게 예측을 잘 못하는 아웃풋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W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요 과정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요거랑 다 WKJ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스텝 WJI에 해당하는 거여서 요걸 그냥 뭐 한 스텝으로 봐도 됩니다. 각각의 아웃풋 노드 웨이트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고 앞에서 유도한 그러면 현재 H 값들 현재 네트워크의 아웃풋 원래 그 저기 타겟 베리어블의 값 이걸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계산한 그레디언트에 에타 곱해서 현재 W에서 빼주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WKJ가 업데이트되고 마찬가지로 WJI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 계산하고 그 계산된 그레디언트 값으로 WJI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요 과정을 요 웨이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백워드 스텝이라고 합니다. 백워드 스텝. 지금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요. 요 알고리즘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조금만 더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웨이트가 업데이트 됐고 웨이티드 된 업데이트를 가지고 또 포워드 스텝 가고 다시 백워드 스텝에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된 웨이트로 또 포워드 스텝 계산하고 백워드 스텝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 알고리즘에 녹아 있는 거죠. 그죠?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에러 펑션이 점점 줄어들고 뭐 에러가 완전 0에 도달하거나 그럼 당연히 멈춰야겠지만 뭐 터미네이션 컨디션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나는 예를 들어서 1000번 이터레이션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멈추겠다. 혹은 이전 스텝의 에러 펑션 값과 현재 스텝의 에러 펑션 값이 차이가 뭐 0.0001이면 난 멈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과정이 반복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과정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뭐 이쪽 방향이 백워드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게 이 방향.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게 이제 딥러닝에 대한 겁니다. 딥러닝에 대한 건데 왜 딥러닝에 대한 거 얘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케이스 1을 볼 때는요. 케이스 1을 볼 때는 사실 이 에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곱하는 그레디언트 값들이 요 세 개입니다. 그죠? 그 케이스 1 요거 업데이트 할 때는 왜냐면 이 그 뉴럴 네트워크가 결국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요 그 이 두 레이어 사이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요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요 두 레이어 사이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한다면 여기 업데이트 하는 데는 그레디언트가 하나, 둘, 세 개 곱해졌는데요. 사실. 그런데 여기 업데이트 할 때는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이 에러를 업데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곱해진 그레디언트가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다섯 개의 그레디언트가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웃풋 레이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곱해지는 그레디언트 값이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그 x4승 미니마이즈 하는 거 봤듯이 로컬 미니멈에 가면 갈수록 그레디언트 값이 어떻게 돼요? 되게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게다가 이 그레디언트를 곱하면 곱할수록 그 값이 굉장히 0에 가까워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풋 레이어 있고 아웃풋 레이어 있는데 지금 히든 레이어를 하나의 경우만 봤는데도 요 둘 사이의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데 곱해지는 그레디언트가 다섯 개인데 레이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웃풋 노드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요 사이의 웨이트 업데이트 이거 미니마이즈 하는데 요 사이 웨이트 업데이트 이거 미니마이즈 하는데 요 사이 웨이트 업데이트 이거 미니마이즈 하는데 요거 웨이트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많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레이어를 여기에 웨이트를 업데이트, 요 지점에 이 인풋과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사이에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그레디언트가 곱해져야 되고요. 그 얘기는 굉장히 쉽게 0밸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W 웨이트를 W 값을 업데이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문제다 해서 왜 이렇게 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문제다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vanishing problem이라고 합니다. 이게 딥러닝에서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뉴럴 히든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학습이 잘 안 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가 요 수식으로부터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이 곱해지는 그레디언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가 두 개가 되거나 세 개가 되거나 하면 오히려 학습이 더 안 될 수도 있구나. 예, 그래서 뭐 참고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레디언트가 줄어들지 않는 펑션을 쓰기도 해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냥 혹시라도 요즘 하도 딥러닝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 있다라는 게 이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다 보니 많은 수의 그레디언트가 곱해지게 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구나.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표현한 거를 했는데 뒤에 예제는 두 번째 세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